이걸 뭐라고 하냐? 매국 외교다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딜을 발표하고 한국은 MOU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짓 꼴값을 떨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대단한 이재명 정부인데요. 지지율이 63%다라고 합니다. 긍정평가의 이유가 외교다라는데요. 관세 찢어 발겨, 국경 말살시켜, 어디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지 마사지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장을 하더라도 이건 좀 현실성 있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회는요 목소리 크고 배치기 잘하면 끝나는 동물 국회로 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보면요 왜 국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또 느끼게 되는데요. 이재명 정과 4범, 김민석 정과 4범, 강훈식 정과 3범,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만 합해가지고 정과만 31범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음주운전의 무면허 운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검사사칭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거는 뺑소니 아닙니까? 자, 이걸 민주당은요 민주화 운동으로 또 포장을 해가지고 정과가 민주주의의 훈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폭력, 집회시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뻑하면 불 지르고, 이게 민주화라고 하면요 이 민주노총은 민주화 할배입니까? 이렇게 내로남불에 입으로는 협치 말하지만 독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니 대한민국 정치가 후져지는 거고요. 이런 인간들이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작도 못하고 끝도 못 맺는 이 관세 협상 난항을 겪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이재명이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미국을 상대로, 아니 전 세계를 상대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면 또 진대로 명예가 쌓이겠죠. 그런데 좌파리들은요 지금까지 정정당당하게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과 술수만을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과 진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미 지난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요 뭐 중간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 대대행으로 가면서 좀 혼란이 있었지만요 미국과의 무관세 협상을 전제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도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요. 자, 이재명 정권이 모든 걸 망친 겁니다. 코판대, 박찬대가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손 떼라 라고 했습니다. 자, 2025년 5월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에펙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한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까지요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미국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요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해 가지고요 이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말했던 그 공감대가 아니고 진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협상은 거의 90% 이상 진전이 됐었습니다. 전략, 산업에 대한 상호 무관세 적용이라는 초안까지 교환된 상태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와 동맹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획가닥 모든 것을 급변화시켰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여당 당대표 시절부터 정권 흔들기, 국정 발목 잡기만 몰두했습니다. 좌파들의 싸움은 그렇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상대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음해와 공자, 선동 이런 것으로 싸움을 해왔죠. 자,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국회 예산안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정부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영원 삭감쇼라는 정치 퍼포먼스로 행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정쟁을 극단적으로 몰아갔죠. 결국은 이재명식 정치가 국가의 외교 연속성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거의 완성시켰던 무관세 체제 협상은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후에 재검토 원점에서 다다시 그렇게 회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 차이로 협정서 조율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백악관의 팩트 시트를 통해 가지고 합의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냐? 협정서 대신에 MOU가 뭔지 아시죠? 양해 각서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모호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법적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MOU는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일시적 합의 문서죠. 외교에서요, 협의서가 아니라 MOU로 버틴다라는 정권은 아마 우리나라뿐일 겁니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정권이다라는 거죠. 도망갈 구멍만 마련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오로지 머리 쓰는 건 뭐냐?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온 후에도 깜빵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머리만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협정서가 아니라 양해, 책임이 아니라 회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의 실제 문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감춘 협상의 실패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왜 MOU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 파트너로 공식 선정된 김영윤 TV는요,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국내산 재료, 100% 이모님 손으로 담근 김치, 집김치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픽한 제품은요, 경주 황남빵 찰보리빵입니다. 경주 에펙 때문에 인기가 또 치솟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요, 주문 즉시 경주 맛집이죠. 교동 경주빵집에서 전통 방식으로 바로 가꾸어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뜨거운 라떼와 찰보리빵이 좋았습니다. 우수한 제품을요,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께 바로 연결 추천합니다. 애국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윤TV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관세 협상 질질질 끌고 말도 달라지고, 아니 솔직히 미국과 한국과 말이 달라진 거 한두 번 아니죠.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다른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다라고 하면 진짜 무능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영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썼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 난국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좌우를 떠나서 판단을 해보면요, 협상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 한국뿐이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외교다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처참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마 이미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이 결렬 상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MOU 외교인데요. 백악관의 공식 팩트 시트에는요, 딜, 어그리먼트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거래와 합의. 그런데 한국은요, 공동 발표문 초안을 계속 조율 중이다라는 말로 회피하고 시간을 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 시간 벌기용 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팩트시트는요, 정부, 백악관 또는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핵심 요약 문서입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이나 정상회담의 결과를 일반 대중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 팩트시트의 핵심은 뭐냐? 효력에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약하다라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요,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죠. 정치적 외교적 무게가 엄청납니다. 법적인 부분만 조금 약할 뿐 효력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죠. 팩트시트는요, 해당 정부의 향후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국내외 여론, 다른 기업의 강력한 기대와 정치적 책임을 형성합니다. 이런 팩트시트에서 천명한 부분 갖고 증시가 움직이기도 하죠. 미국은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팩트시트 발표 없이 자꾸 말은 달라지면서 MOU 체결이다 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숨기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요,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에서요, 대만 수준의 무관세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사실상 수용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황 악화를요 반미 여론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국내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산의 산업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그런데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팩트시트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백악관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The Republic of Korea has agreed to.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뭐뭐 하기로 동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fully open its market.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 While 뭐뭐 하는 반면에 The United States maintains. 유지한다. 미국은 유지한다라는 거죠. 뭘 유지하나? Tariff flexibility. 관세 유연성을 가지고 for strategic industries. 전략 산업에 대해. 자, 한번 보면요. 대한민국은 시장을 완벽히 개방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전략 산업에 대해서 관세 조정의 유연성을 유지한다라고 말이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미국은 관세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했고 한국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밀려간 겁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요. 윤석열 정부가 무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 완벽히 뒤집고 일방적 개방으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농산물, 쌀, 소고기 완벽히 막아냈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요. 김영범이가 팩트시트에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개선 일부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영범은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세부 내용과 관련돼가지고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안을 시인했습니다. 또 말이 달라진 거죠. 검역 완화 시 미국산 사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시장 개방에 준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당장 절차가 이렇게 막 갑자기 빨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이재명 정부가 말한 거 진실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이 안 바뀐 게 하나라도 있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아마 쌀도 소고기도 러트닉 상무장관 발표처럼요. 그렇게 100% 개방될 것 같습니다. 자, 러트닉 상무장관이요. 한국과 미국 무역 합의 발표된 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 구 트위터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South Korea has also agreed to fully open its market 100%. 자, 보면요. also agree to라고 얘기했죠. 역시다. 그러니까 한국은이 아니고 한국 역시 시장을 100% 완벽히 개방하는 것으로 동의했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요.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이 같은 내용으로 100% 개방했다라고 했고요.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100% 시장 개방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했다 약속했고 들키기 전까지 아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들키면 그때부터 배치기로 뭐 어쩌라고 하면서 목소리 높이겠죠. 이재명 정부가 해온 짓이 딱 그겁니다. 8월부터요. 공감대 형성했죠. 협정서 굳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자국의 산업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뻥 터지면 뭐라고 하냐. 반미하면서 양키 고음 외치면서 어떻게 배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 성과를 냈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개돼지를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 정부는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세 협상, 핵 추진 잠수함, LNG 계약 어느 하나도 문서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외교 성과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권력을 잔인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고 언론을 조작하고 법을 삭제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백악관의 팩트 시트를 보면요. 모든 계약은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이익이라는 단어 한 줄 없죠.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번 협상은요. 한국의 투자와 미국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하고요. LS그룹인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매년 330만 톤의 미국산 LNG를 장기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모든 거래가 미국의 고용 창출 성과로 기록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이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돈 딸딸 끌어가지고 미국에게 갖다 바친다. 국부 유출이다 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 매국
외교다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딜을 발표하고 한국은 MOU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짓 꼴값을 떨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은요 사실을 기록했고요. 이재명 정부는요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시트와 MOU의 차이죠.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관세 협상을 90% 이상 완료한 상태로 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국가 외교를 희생시킨 겁니다. 오늘 11월 8일 오전 환율이요 1457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IMF 때처럼 2,000원 찍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죠. 외교 실패, 무역 적자, 외국 자본 유출 이 모든 것은요 이재명을 선택한 대가입니다. 외교는 책임이고 문서는 신뢰죠. 문서 없는 외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적폐청산 시즌2 내란 청산을 걸고 지금 정치 쇼를 벌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요 거짓말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티가 나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권의 151차 잃어버린 신뢰는 수십 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듭니다. 폭망한 경제를 다시 세우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요 대한민국 경제의 자살 행위입니다. 자,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재명의 거짓을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159일째 이재명의 탄핵을 외치는데요. 제발 200일, 300일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